이제 좀 새로운 이제 이벤트, 그리고 고시수 활성화에 관한 부분, 거기다가 이제 참관 수업, 공개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면, 사실 전반적인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행정 업무까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행정 업무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 한 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 내용 같은 것도 한번 좀 봐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실시간 방송만 하고 이거 다 펑 다 날려버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지금 예고를 드렸지만, 제가 방송 8시 들기를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서울 지역하고 경인 지역만 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서울이 얼만큼 학교가 지금 뭐 공고가 떴는지, 그리고 그 공고에 있는 과목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내일 공개해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방송을 내일 듣는 분한테만 공개를 하고요. 이 내용은 모든 그 3월달, 2월달까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공개를 할게요. 차라리. 이거 왜 그러냐면 조금 약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끼리 라이브에 오시는 분들만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부만, 아주 조금만, 그냥 일부분만 그냥 편집해서 올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요. 승급이요. 승급을 저희 방세아 가시면은 방세아 좌측에 하단에 보면 승급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방세아 TV 승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구독하신 분들의 하나여서 그 방세아 TV에 저희가 정보를 계속 올릴 겁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어요. 지난주 아이들 3만원 아이 교환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참조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아예 다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내일 중에 무기력한 아이들 교환도, 그러니까 대화법이죠. 사실 교환이라 대화법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듣고서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여러분 썼으면 좋겠어서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벤트와 참관 수업, 공개 수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과목당 아이들이 늘면 방과학교는 확대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선생님이 오면 웃으면서 하는 얘기겠지만, 저한테 쪽지로 아주 심각하게 어떤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경쟁자도 많은데 막 이런 방송이 사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해줘서 보내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마음을 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과후 시장을 전체로 보게 되면 전체 정원에, 그러니까 250만 명 초등학교를 그렇게 보자고요. 그 중에 30%도 전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머지 70%는요 아예 방과후 안 해요. 여러분 방과후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나머지 정말 20%, 나머지 안 하는 70% 중에 20%만 끄집어내고 30%만 끄집어내도요,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 13만 명보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다른 10만 명의 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방과후예요. 그래서 저는 방과후 선생님들의 퀄리티와 방과후 선생님들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자리가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전제가 뭐냐? 방과후 선생님들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탁이다 뭐다 이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방과후 선생님 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방과후 선생님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계속 입소문이다 뭐다 그 전제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방세아 TV라고 하는 이 허접한 방송 TV까지도 오셔서 이 피곤한 시간에 아이들 다 챙기시고 밥 먹고 정말 드라마 봐야 될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 TV 보시는 지금 한 18분 오셨는데, 이런 분들만 있다면 어떻게 방과 퀄리티가 떨어지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은 올 수밖에 없고 자리 늘어나요.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모이면은요, 엄마들이 옵니다. 엄마들이 오면 방과후를 함부로 못해요. 교장선생님 함부로 못하고요, 업체들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관심 있는데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왜 나쁘다?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은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방금 관심이 없는데 무슨 인위적으로 누가 막겠어요, 그거를? 관심을 찾으려면 우리가 뭔가 엄마들을 먼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학교가 바뀐다? 학교가 왜 바뀌겠어요? 정말 학교가 왜 바뀌겠냐고요?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제 방송은 여러분의 경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해평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퀄리티 있는 교사가 되고 정말 이 18분이 180명이 되고 1800명이 되고 18,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마음, 방과 후가 사교육의 대척점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그 이상의 뭔가 퀄리티와 특히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이다 라는 것에 관한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정말 교육 채널이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 모두가 약속해서 머릿속에 그 마음에 머리 위에 인식시키고 우리 마음에 잡아낸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분명 바뀌어요, 여러분. 아셨죠? 또 잔소리네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잔소리가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네. 그쵸 말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입만 둥둥 다는 얘기가 남자들 이런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래요. 자, 기존 학생 유지 목표예요, 이벤트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활성화 뭐 10명이 40명 됐다 다 그러면 뭐예요? 정말 끊임없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뭐 그 돈 투자뿐만 아니라 아이들 상담, 아이들 맨날 붙여놓고 맨날 얘기했죠. 오버 스피치 우리 대화법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붙잡은 거고 엄마들 관리한 거예요. 방과후는요 그렇게 하면 늘 수밖에 없어요. 학원은 아이 한 명 늘리려면 얼마나 돈을 써야 되는 줄 압니까? 학습지는 아이들 하나 늘리는데 여러분 학습지 출신도 있으시죠? 마케팅 비용이 얼마예요? 순중 비용이 사실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뭐 순중이라는 표현 아시죠?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그 돈이 얼마예요? 회사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학습 방과후는요 그것에 물론 그 노력은 똑같지만 여러분 진짜 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방과후 교실의 활성화법은 제가 10년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얼마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만 기존에 일단 이벤트나 이런 것들 너무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목표를 두다가 안 늘어나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기존 학생 목표다. 기존 10명을 시작한 10명을 목표로 둔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빠져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미있느냐 재밌지 않느냐를 늘 한번 아이들의 입장에서 봐주세요. 내가 재밌으면 나만 신나면 뭐해. 내가 신난다고 뭐 돼요? 사실 이 방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재밌다고 여러분들이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느낌은이죠. 내가 오늘 방송 잘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모습을 보내왔네. 굉장히 방송이 좋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100명이 모였다. 40명, 30명은요 아무 의미 없는 방송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방송이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래요. 모든 교육은 그래요, 여러분. 네, 100% 만족하는 수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나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믿거나 생각하시는 건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런 강의는 있을 수 없어요. 어디나 파레트인가요? 저 명칭 모르겠습니다만 2대8 또는 1대8대1 이런 법칙도 있죠. 20%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별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동향인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시는 분들, 또 예민한 분들이 사실 수업을 또 잘하고요, 유지도 잘합니다. 예민하고 민감하고 치밀하신 분이 아이들 관리도 잘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 늘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공부방 많잖아요. H자 공부방도 있고, W 공부방도 있고, 저희가 나중에 100%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해 들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교육
사업에서 성공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발전할 수 있는 건 방과와 공부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방과 여러분이 독립할 수 있는 공부방에 대한 방법을 100%이 방송에서 저는 교육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부방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또 거의 똑같아요. 집요하고요, 치밀하고요, 예민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성공해요. 특히 교육적으로 성공해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가요? 그것 꼭 생각해 보십시오. 예. 치밀한가? 예민한가? 자, 수업을 시작하고 할 때 여러분들 제 얼굴 좀 가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니요. 3, 6, 9, 3, 4, 5. 죄송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월부터 2월까지, 예, 분기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건 제가 임의로 나눈 겁니다. 3월달에 개강하죠. 그리고 전단지 비치하고 친구 초대하기 하죠. 4월달에 학부모 초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5월달에 어린이날 파티하죠. 2월달에 1분기 시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상은 다음 분기 첫 주에 해라. 공개 수업 후 간식 파티. 그리고 그때 공개 수업도 하겠죠? 6월달쯤에. 6월달, 9월달 또 공개 수업하고 참관 수업 하겠죠? 일단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또 친구 초대의 날을 한 1분기와 2분기 때 진행하는 겁니다. 더울 때 아이스크림 파티 해보고요. 2분기 시작, 9월달 3분기 시작할 때 해보고요. 공개 수업도 간식 파티 하고요. 달란트 시장하고, 달란트 시장을 1분기, 2분기 끝나고 1분기, 2분기 뒤에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학부모 초대를 한번 해보고, 친구 초대의 날도 한번 해보고, 3분기 시장을 12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빵 파티, 그리고 종강 파티와 4분기 시장. 이것은 어디서 뭐 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네,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안을 한번 짜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연간 프로그램에서는 교육별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벤트, 그러니까 내가 내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관한 부분이에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이런 거 다 만듭니다. 미리 1년 동안. 네, 그리고 이미 몇십 년 동안 학원이라고 해봤기 때문에 그달 해야 될 학원들의 어떤 이벤트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성공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오더라, 뭐 영어 같은 거 할로윈 뭐 파티하고, 또 달란트 시장하고, 뭐 수학학원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런 거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3월서부터 시작해서 2월 마지막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친구 초대의 날도 한번 해보고, 그럼 친구 초대의 날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초대장이 필요하죠. 초대장 좀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의 유일무이한 방과 후의 의미, 바로 공개 수업,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미리미리 스케줄을 짜놓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4월달 4분기 돼가지고 아이들 빠져서 일 얘기하시는데, 4분기를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4분기 아이들 안 빠져요. 그 준비를 언제서부터 해야 돼요? 3분기서부터 해야죠. 3분기서부터 계속 아이들과 함께 4월달에 나는 뭘 할 거야, 무슨 이벤트도 해보고 정말 우리 재밌게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야 아이들이 안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강남 애들 정말 쓰나미처럼 아이들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는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 저 방과후 할래요. 요즘 어떤 엄마들이 아이들이 뭘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다 하죠.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치밀하게, 예민하게 1년 동안의 어떠한 스케줄을 다 짜놓는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상황에서, 자, 3월서부터 2월까지의 각각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라는 내용들을 오늘 하루 종일한다. 오늘 이 시간대에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뻔하잖아. 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시즌별로.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건 좀 다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늘 말씀했죠. 협동과 경쟁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상에 관한 경우도 우리가 이벤트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벤트 자체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사탕이나 과자를 요즘 안 주시잖아요. 어차피 안 주시잖아요. 안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달란트나 어떤 칭찬 스티커나 칭찬 도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늘 뭔가 자꾸 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박수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 줄 때 이제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나 또는 좀 나이가 있으시냐 나이가 없으시냐 또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방식으로 아이들의 기준까지 지도하셨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뭘 줄 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언어 수정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버릇없이 뭐 더 주세요, 뭐 해주세요. 전 절대 안 사줘요, 여러분. 네, 저는 절대 사주지 않거든요. 그 선생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원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하게 되면 선생님이 과감하게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거야. 하지만 선물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주지 않아. 선생님은 단 하나의 선물을 주더라도 의미있게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관한 이야기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 아시겠지만 첫 달 3개월, 3월,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가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일단 간을 보잖아요. 늘 말씀드린 간 보거든요. 첫 번째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서부터 이 선생님과 어떻게 1년 동안 지냈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걸 정할 수 있는 게 내가 보기엔 3월 달 내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한 3번 만날 때까지 모든 게 다 결정이 나요. 네. 출결, 네. 그리고 뭐 보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선생님의 어떤 페이백이란다.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에 관한, 또 그리고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떤 벌칙,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어야죠. 그 정해져 있는 룰 안에 이 보상이라는 것들도 들어가 있으면 애들이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준에 있어서는 출석과 수업 참여도 발표, 선행 등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보상 안에 들어있고요. 이것들이 다 수업과도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더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칭찬해줄 때는 정말 오버하세요. 정색하시면서 오버하세요. 아이들 정말 그런 거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어쩌고 해도요.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데 절대 없습니다. 정말 수업할 때 엄하게 하시다가도 칭찬할 때는 오버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다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달란트와 칭찬 도장 이미 다 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십니다. 분기별로 칭찬 스티커와 달란트 운영하시고 분기 시장은 다음 분기 첫 시간에 하시고요. 달란트 시장 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아이들당 2,000원, 3,000원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경우 몇 개 사 따라 먹게끔 하고 과자 준비하고 하는데 아이당 2,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거 뭐 아이들 우리 학생들께서 좋아하는 선호가 있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아시죠? 뭐 무슨 카드 그런 거 또 무슨 애들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냥 아이들 숫자만큼 준비하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혼자 해보시는 게 어려우면 보조교사 쓰시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이 돼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면 하고요. 특히 달란트 시작하실 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얼마나 번다고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하여튼 느껴보세요. 달란트 시작이나 이런 거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럼 못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뭐 허락받고 안 하죠. 당연히 뭐 허락받고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근데 하게 되면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 친구 초대도 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번잡하죠. 특히 학교를 3-4개씩 나가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우신 건 아는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구글링 하시면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칭찬 스티커판 이런 거 다 출력하셔가지고 아이들 다 나눠주시고 아이들 그 교재에 붙여주시거나 아이들의 클리어 파일, 아이들 상담 일지 같은 거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거기에 아이들 이름 다 적어놓게 하시고 아이들 스스로 붙여놓고 다시 여러분 받으세요. 어차피 다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들 아이들 다 관리하시고 여러분 직접 아이들 붙이게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도장 다 찍으시면 돼요. 요즘 스티커 잘 안 하고 도장 다 있으니까 도장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구글링이 너무 이쁜 거 많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제가 구글링에서 그냥 따온 거거든요. 방과후 교실에서 쓰고 있는, 그냥 달란트 시장이에요. 보시면 약간 이제 고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과자 대부분 쌓여있죠. 음료수 쌓여있고요. 이것만 해도 제가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자 파티앤드 달란트 시장을 같이 엮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달란트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만 좀 이렇게 칭찬, 특히 이런 아이들은 선행을 하였거나 선생님의 일을 많이 도와줬던 아이들을 위해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 쓰는, 보시면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캐릭터 상품이나 학용품들을 싸게 사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쁘게 한꺼번에 모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투명 비닐 안에 집어넣어서 묶어서 주면 아이들 참 좋아하거든요. 5월 5일날 이런 아이들한테 선물 주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분기 끝나고 시상, 제가 상장 하나를 샘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과 학부모님한테도 포함해서 주세요. 이왕 하는 거 한 장이 얼마 안 되거든. 얼마 안 비싸고 딱 빳빳한 상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 태도와 수업 성과 잘 보살펴주는 학부모님의 이름까지,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겠지만 누구누구 어머님께 라고 하면서 이런 아이 정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를 낳아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상장을 만들어줘서 분기에 나눠주시고, 그리고 꼭 상장 주시고 나서 뭐 하셔야 되나요? 엄마한테 톡 전화하시면 아이들 정말 엄마들과 가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기 끝나고 시상하시는 이런 부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파티에 관한 부분도 한 3번에서 2번 정도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티나 이런 비용들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1-2,000원, 2-3,000원 정도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별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시고요. 그리고 호빵 같은 거 주시고 과자 같은 거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집에서 피자 같은 거 구워오시고 쿠키 같은 거 구워오시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씀 주시고 자꾸 비교돼요 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또 옆에 있는 코드한테 또 이르고 저런 사람 저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여러분 작게 여러분 처지에 맞게끔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친구 초대와 관련된 쿠폰은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도 하셔서 아이들 나눠주세요. 아이들 전달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